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R경영실 HRD 김호영입니다. 2021년 온라인 성장사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량진단을 실시한 이후로 처음 시행되는 역량 함양 교육인데요. 원래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 여러분을 실제로 뵙고 역량 함양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구성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구성원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역량 함양에 대해 제대로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히 역량 함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 텐데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함양을 돕는 행동 미션을 함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량진단 리포트를 받고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내가 이렇다고? 아니 도대체 역량이 뭔데? 맞아. 사실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글쎄, 일단 팀장님이 역량 함양 클래스 들어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역량이 함양되고 진단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역량 함양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역량이 함양되고 자신의 나아진 모습을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이다스에서 말하는 모든 역량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그래, 극복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이 문장들은 우리의 역량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역량이라는 개념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역량 진단의 문항들은 이런 생각들이 업무적으로 재해석된 것일 뿐이죠. 그럼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아니 그럼 왜 우리의 일부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됐을까요? 사실 그 답은 역량 살롱 시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마이다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9가지의 가치 역량은 이미 모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일부 역량이 동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량 함양은 자신에게 없는 역량을 만들거나 부족한 역량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9가지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량을 이 전구에 비유한다면 역량이라는 전구의 불빛을 환하게 밝혀서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마이다스의 육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5는 5대로, 10은 10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그런데 이 말은 너는 너대로 너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니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우리는 각자 유전적인 특징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어떤 역량은 뛰어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역량은 낮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진 역량의 최대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최대한 펼쳐야 한다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역량 함양의 목적, 자기 역량의 최대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량 진단은 나의 역량, 즉 진면목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주변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100%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역량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조금 하는데요. 어떤가요? 슈퍼미 좀 나오죠.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창 시절에 농구를 좀 잘해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남고에서 운동 잘하면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이다스에서는 제가 농구 실력을 뽐낼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다시안 여러분께서는 제가 농구를 좀 한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제 동료들에게 저는 과연 농구를 잘하는 김호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역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생각하셔도 그 역량이 발현된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역량이 다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 의미가 있을까요? 선물은 상대에게 전달돼야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역량은 동료들에게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역량 덕분에 동료들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물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은 아마 그 선물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잘 발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꼭 표현해야 합니다. 이번 성장사관학교 역량함양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진면목을 동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량을 기르고 키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역량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대화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역량함양은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를 올리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을 그 인식을 개선하는 엄청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역량함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보여주지 못한 역량을 잘 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관행 과정, 즉 여러분의 진면목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습관화 과정이 진행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역량이 보다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 이번에 스스로 한번 변화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량 진단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고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내가 동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줬지, 이런 성찰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 역량 함양을 통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진면목을 바탕으로 나라는 사람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저희 HRD가 적극 나설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를 믿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함양하려고 하는 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성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HR경영실 HRD 정태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짜 공감 성찰 바라보기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하시고 계신 구성원분들께서는 우호, 협력, 정직, 책임성 함양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실 텐데요. 우호, 협력, 정직,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성과 협력성을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일을 잘 도와주는 것,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업무 지원을 잘해주는 동료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우호성이나 협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화하면서 공감을 잘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즉,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호와 협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주변의 동료 도움 없이 혼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없고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없으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우호와 협력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5 인성 모델 이론에서는 우호, 협력성은 대인관계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만족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에 공감하며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호성과 협력성이 높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호성이나 협력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단계에서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소통으로 유명한 정혜신 박사님의 책 당신이 옳다에서 우리 마이다스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의 기술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액션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고개를 잘 끄덕여주거나 혹은 그랬구나, 아 그랬니? 라고 하는 반응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감정 정서 상태는 오로지 나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질문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서 공감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어젯밤 자기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게 묻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내 생각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젠 자기 친구가 아니라 나와 싸우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나에게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줘, 나와 같이 느껴줘 라는 이유에서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자가 해야 할 가장 올바른 답은 그 친구가 나빴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리액션일 뿐이죠. 가장 이상적인 공감의 답변은 자기가 화를 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 라면서 여자친구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여준 상황에서 보통 그것을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평가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 입장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질문을 통해서 정서와 감정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가야 합니다. 마치 내가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공감을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여자친구가 던졌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들을 합니다. 대부분 충고와 조언들이죠. 사실 우리는 충고나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반사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딱히 우리가 그것 이외에 해줄 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여자친구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충고와 조언으로 대답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잘 들어봐봐 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너도 나와 같이 느끼지? 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고나 조언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든지 그 상황에서 너는 어땠어? 라는 식으로 당시에 느꼈던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언해줘야겠다는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노력이 올바른 공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존재 자체에 집중하라입니다. 이번에 매출 목표를 달성한 후배나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도 매출 목표를 달성했네? 잘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있으나 내가 달성한 성과를 내가 느끼는 그 기쁨만큼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나의 기쁨만큼 상대방이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이나 좋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뜻한 말이나 격려, 지지의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공감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반응적인 행동들입니다. 단순히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출 목표를 달성했네? 이번에 네가 참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는 말처럼 매출 목표라는 상황에 대한 인정과 언급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후배나 동료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위한 세 번째 방법,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공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후배가 유관부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다가와서 선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후배를 공감하면서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네가 화나는 이유를 들어보니 나도 엄청 화가 난다. 야, 잘했어. 라면서 공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감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상황 속에서 후배의 화나는 감정을 공감해야 한다고 해서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이나 그 판단이 옳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겠죠. 이럴 경우 감정과 행동을 명확히 분리해서 이야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유를 들어보니 충분히 화가 날 것 같네. 근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방법으로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한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명확한 경계를 그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보다 공감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내 마음에 스케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느꼈던 기억과 경험, 감정들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들을 나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떠올리고 기억하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나 3천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마블 영화인 어벤져스를 봤다면 3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3천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벤져스를 보지 않아서
삼천만큼 사랑해?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삼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넌 나 삼천만큼밖에 사랑 안 해? 라며 단순한 숫자로 기억하고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삼천만큼 사랑해 라는 의미를 진실되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기억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은 기억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감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뇌가 상대의 상황 혹은 감정을 동일하게 나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정과 기억이 느껴지게 되고 공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기억을 들여다보기 위한 우리의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우호 그리고 협력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호성과 협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비단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점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동료들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공감의 3가지 방법. 첫 번째, 상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라. 두 번째, 존재 자체에 주목하라. 세 번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라를 잘 활용하셔서 주변 동료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는 마이다시안으로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공감 성찰 세션을 시청해주신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션은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 미션 설계 과정이 진행되고 하반기 역량 함양 과정에서 중요한 세션인 만큼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관행 미션 설계하기 시간입니다. 앞의 시간에서 우리는 긍정, 공감을 통해서 수용, 능동, 우호, 협력, 정직, 책임의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주변 동료들에게 잘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습한 내용들을 동료들에게 행동이나 표현, 관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관행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성원분들께서 역량 함양과 역량의 최대 발현을 위해 꼭 필요한 관행 미션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미션 설계 과정에 앞서서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마이다스인 게시판 혹은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관행 미션 가이드라인과 역량 함양을 위한 추천 행동 리스트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인쇄해 주시고 간단한 필기구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전에 나눠드린 헤비키트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관행 미션의 설계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행 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관행 미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행 미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의 습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1시간 러닝하기라든지 일어나면 30분간 명상하기, 구성원들에게 매일 칭찬하기, 매일 건강한 음식 먹기 같이 습관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구성원들에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행 미션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새해 다짐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 다짐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는 새로운 것들을 해볼 거야 라고 계획하지만 막상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죠.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구성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의지 박약, 의지 부족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서랍장을 조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랍장 조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애초에 그 서랍장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서랍장을 완성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늘 하고자 했던 행동의 습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습관화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자가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위한 관행 미션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전에 준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함양 역량 적어보기입니다. 사전에 배부한 가이드라인에 본인이 함양하길 원하는 목표 함양 역량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목표와 행동 이해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목표와 행동을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목표와 행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는 다짐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약 30초간 내가 매년 했던 새해의 다짐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떠올리셨나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죠. 다이어트 하기라든지 숙면하기, 체지방 줄이기, 월별로 책 한 권 읽기. 연초에 주로 우리가 세우는 습관화를 위한 계획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매일 아침 30분 러닝하기라든지 이어플러그 꼽고 자기, 밥 반 공기씩 먹기, 매일 저녁 10페이지씩 책 읽기, 이것들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목표는 갑자기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행동은 지금 당장 내가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세우는 계획들은 모두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두고 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달성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여태까지 행동 습관화를 위해서 목표만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와 행동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탐색하기 단계입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 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3가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성 함양을 위해 의견 경청하는 사람 되기라든지 우호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프로 도움러 되기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안내드린 역량 함양을 위한 추천 행동 리스트를 참고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들은 실제 나의 업무와 성과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로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사전에 저희가 안내드린 역량 함양을 위한 추천 행동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적은 수용성 함양을 위한 3가지의 목표와 행동들입니다. 물론 예시이기 때문에 목표와 행동을 1개씩 적었지만 최대한 많은 행동들을 구성원분들께서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황금행동 찾기입니다. 황금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발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준비된 가이드라인의 4번 문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4 용지를 3장 정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금 행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가로로 눕힌 다음 맨 위에 내가 목표로 작성한 3가지를 각 A4 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4 용지의 가운데에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래는 효과가 낮은 행동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세로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발현 가능성 낮음과 오른쪽에는 발현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고 행동들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조금씩 분류가 되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황금 행동은 바로 효과가 높고 발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 행동을 수행하면 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실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는 바로 행동 튜닝하기입니다. 우리가 찾은 황금 행동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으로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 계획을 세울 때 매일 걷기와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 걷기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아프거나 혹은 회식이라는 핑계로 그 행동을 멈추게 되는 순간 다시 그 행동을 시작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행동을 꼭 해야 할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걷기라는 행동을 매일 2000보 걷기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2000보라는 기준은 판교역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거리만큼의 걸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보가 부담스럽다면 500보로 줄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행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매일 2000보 걷기라는 행동을 반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극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빨간색 숫자 표시가 보이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2000보 걷기에서 우리가 이 행동의 실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이라는 단어 때문일 겁니다. 매일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 전 혹은 출근 버스에서 내린 후라든지 판교역에서 내려서 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이나 타이밍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에 꼭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동 미션이라면 출근 10분 전이라든지 혹은 매일 주간 회의 시작 전, 스트레칭 라디오를 들었을 때와 같이 말이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튜닝은 나의 행동을 꼭 실행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튜닝이 완료되었다면 스스로의 행동을 잘 해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헤비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헤비키트는 우리의 역량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료들에게 내 노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변화를 위한 다짐을 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다짐 키트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목표를 맨 아래 워너비 칸에다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작성한 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관행 미션들을 액티비티스라는 보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립 방법은 키트 커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 완성된 키트는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키트를 놓지 않은 구성원들이 보이신다면 옆에 구성원분들께 성장사관학교 아직 시청 안 했어? 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관행 미션을 위해서 함양 역량과 목표 그리고 행동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 바로 뇌를 긍정적 경험으로 중독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번 관행 미션 설계의 핵심 포인트이자 구성원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기쁨의 표현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하이파이브라는 행동이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팀원들과 좋은 성과를 함께 달성했을 때라든지 친구들과 기쁨의 표현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긍정적 경험을 이뤄내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또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 그 시점에 특정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긍정적 경험을 이뤄낼 때 똑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긍정 경험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관행 미션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션을 수행했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 주 1, 2회 정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동 모임에 들어가면서 매번 운동이 끝난 후 펌핑된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운동 모임 톡방에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좋은 몸은 아니지만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의 칭찬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모임방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운동의 횟수도 주 3, 4회로 늘어나면서 더 큰 꿈인 바디 프로필을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처럼 우리의 관행 미션에서도 스스로에게 긍정의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행동의 습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RP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P에 자신의 함양 역량과 목표 그리고 행동들을 등록하고 매일 퇴근 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나만의 세레모니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세레모니를 통해서 주변 구성원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중독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역량 함양 그리고 행동의 습관화에 있어서 반복하게 만드는 순환 구조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가 오늘 만든 관행 미션을 통해서 아직 불빛의 세기가 밝게 비추지 못한 우리의 역량을 잘 발현하여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멋진 마이다시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성장사관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성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